네, 전병헌 정무수석의 얘기인데 조여오는 칼끝. 지금 이제 보좌진들의 구속으로 인해서 조금 그 공경에 처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현종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역대 정권에도 측근 비리 수사하는 건 좀 많았는데 지금 사실 집권한 지가 반년밖에 안 돼서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긴 하거든요. 역대 정부들은 어땠나요? 일단 지금 원래 이게 그 역대 정부가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면 사실 이제 그 가장 힘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정권이 힘을 잃어가는 결정적 원인이 바로 측근 비리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도덕성이나 그다음에 정권의 영향력 자체가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보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아주 절친한 친구였죠. 뭐 최도수 씨 같은 총무비서가. 그러니까 SK로부터 이제 비자금 10억 원 받은 혐의로 해서 조사받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측근 비리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당시에 이제 김두 홍보수석이 이제 그 어떤 금품 수수 혐의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무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이 사건 수사가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엔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사실 그때는 뭐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실은 이제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금품 수수 뭐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은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정권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 정부도 사실은 이제 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그 수석들 중에서는 굉장히 고참이고 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건 자체가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또 역시 정부에서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사실 그 전 정부에 대한 지금 사정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일단 청와대 아주 핵심 관계자의 어떤 혐의, 사실 뭐 아직까지는 이 전병헌 수석과의 직접적 연관관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이게 이제 계속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수사는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하여튼 정부 청와대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5년의 사건이죠. 당시에 롯데 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 원 중에서 1억 원 정도를 빼돌렸다. 이런 혐의 때문에 전병헌 의원의 보좌진을 포함한 3명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다음 타겟은 누구냐? 결국 전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저는 이게 전수석 수사하면서요. 항상 이게 검찰이 두 가지는 해서는 안 돼요. 첫째는 이게 정권의 실세를 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역대 이게 검찰은 항상 이게 지는 권력에는 상당히 엄했고 떠는 권력에는 이게 상당히 관대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게 저는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다. 이게 첫째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역으로 두 번째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또 이게 정치적 희생양으로 뭔가 이게 어떤 보수하고 진보 적폐청산 비판을 의식해서 뭔가 이게 균형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뭔가 이게 억울한 희생양으로 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이게 검찰이 해서는 안 되고, 그럼 저는 이게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 정말 이게 자고 우민하지 말고 오로지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는 이게 필요하고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합리적 의심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좌관만 보고 과연 이게 3억을 기부하겠는가, 또 이게 3억 기부된 걸 아는데 보좌관 이게 1억 천을 빼내서 혼자 이게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이런 이게 합리적 의심은 상당히 들기 때문에 뭔가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지검장한테 직접 하는 고언이 있습니다. 네, 어제 논란의 당사자인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 예결위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왜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세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시사안이냐 협조공문이냐라고 하는 것은 협조든 지시사항이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니까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공문서의 남발은 수사 대상이고 나중에 처벌 대상입니다. 그게 적폐고 권한도 없는 일들을 왜 합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통령 비서실을 잘 운영하는 게 역할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 법에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문들은 최소한으로 자제를 하도록 하고요. 어제는 사실 직접적으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나 뭐 그런 연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고 청와대의 어떤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좀 비판을 받았는데 그렇네요. 사실은 어제 조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전 수석이 그 물을 마시거나 되게 초조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뭐 손톱 물어뜯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실제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뭐 허공 쳐다보고 있는 사진도 나오고 뭐 그랬더라고요. 어제 저 장면은 이제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 구성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른바 내려보낸 그 공문과 관련된 논쟁이었고 지금 전병헌 수석으로서는 사실 좀 착잡하겠죠. 일단 뭐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보좌진들이 2명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또 네. 당시에 어쨌거나 그 본인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과연 본인이 몰랐겠느냐라는 의심이 좀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정무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어쨌건 대통령에게 좀 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네. 또 실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네. 또 자신을 따르던 그 보좌진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불안한 또 한편으로는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 전 수석이 직접 관련됐다라는 그런 부분은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좀 그러한 상황을 좀 청와대도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제 임종석 실장도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국회에서 나와서 답변을 좀 했었죠. 네. 2015년에 이미 약간의 첩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요. 당시에도 전병헌 수석의 이름이 오르내렸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곤 하는데요. 자, 그것 때문에 이번 수사가 어떤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와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검찰 관련 영화를 보면 한참 있다가 이제 이 창고에 있던 수사 파일을 꺼내서 어떤 이제 여론을 환기시킨다든지 다른 수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했는데 실제로 보면 검찰이 어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춘다든지 또 정무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전병헌 수석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미 이 소문은 오래전부터 여의도 정가에서 나돌았던 소문이에요. 특히 이제 전병헌 수석이 이제 e스포츠 관련해서 오랫동안 e스포츠 관련된 일을 했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돌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까라는 데한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청와대 구조를 보면 청와대 그 참모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연장자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사실 후배들이 비서실장 다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또 정세균계입니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계가 아니라 정세균계이고, 물론 지난 선거 때는 이제 캠프에서 일을 했지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정권 차원에서 이거 뭔가 좀 균형을 유지하는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뭐 변창훈 그 검사가 이제 투신 자살을 하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도 뭔가 좀 부담이 되고 왜 그러면 현직 권력에 대해서는 손 안 대느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청와대 이제 비서관에 대한 또 이제 선거법 이제 탁현민 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전에 어떤 경험을 비춰봐서. 그렇지만 이제 뭐 그거는 검찰에서는 상당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현종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실제로 전병헌 수석 수사 지휘하고 있는 곳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다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공교롭게도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 부서 업무 특성이 그렇고요. 네. 현재 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그 검사장이 오면서 원래는 이게 고검장에서 네. 지검장으로 아하. 이게 바뀌었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1, 2, 3차장이 이제 전부 검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 그 1차장은 윤대진 차장은 이게 일반 형사사건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장 그 박찬호 그분은 이게 공안사건이나 국정원 사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한동훈 지금 3차장. 아하. 이분이 이게 그 원래는 최순실 이게 국정농단이라든지 네. 이런 걸 이게 주로 MB 뭐 다스 이런 사건을 하는데 네. 특수부가 바로 이게 3차장 산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특수부가 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병헌 수사도 다 이게 굵직굵직한 수사를 맡다 보니까 네. 한번 맡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굵직굵직한 수사를 많이 했네요. 네, 다스 문고리 3인방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도 있었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지검장이 지금 중앙지검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뭐가 좀 긴급한, 시급한 사안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변창훈 검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검찰 내부가 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그 네. 관련된 뭐 글 올라온 거 보면 뭐 거의 조회수가 5천 건에 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른바 지금 적폐청산 전국이 계속되면서 네. 이 의뢰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정원 투입해서 의뢰한 것만 11건이 되니까요. 그렇죠. 사건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검사들도 이제 다 괜찮은 뭐 능력 있는 검사들은 서울로 데리고 와서 서울에서 수사진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변 검사가 이제 그런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게 조직 내부가 좀 뒤숭숭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전반을 좀 이렇게 다잡아야 되는 그리고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속도 조절 같은 얘기들이 뭐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어쨌건 이
임하자.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뭐 맥락에서 좀 전체 간부들을 소집해서 한 30분 정도 좀 윤석열 지검장이 강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소 변호사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게 그 수사 행태를 좀 비판하고 싶은 게요. 네. 예를 들어 이 검찰 수사는 외과 수술처럼요. 환자의 부위를 딱 정확하게 신속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사는요. 저 변창훈 검사 이분이 이게 국정원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하고 위정교사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미 국정원에서 다 이게 관련자들이 구속이 돼 있고 증거 수집이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했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고검이나 부산지검장 사무실에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10년 전에 국정원 일인데 집에도 이게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저렇게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이게 그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고 그것도 이게 가족 자녀들이나 보는 데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또 별건 범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국정원 위반 다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다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이런 어떤 저희망식의 어떤 이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관행은 반드시 이게 좀 고쳐져야 된다. 그걸 이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전병현 수석 그 수사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 사실은 청와대가 조금 난감해했던 게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민주당의 친문의원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루된 사건을 청와대 뭐 민정수석조차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결 라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배제를 한 것을 보면 검찰이 작정하고 항명을 통해서 뭔가 수사 상황을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 이현종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 나간 해석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오면서 민정수석의 그동안 역할과 이 행임에 대해서 예전 우병우 전 수석이나 했던 걸 상당히 이제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뭐냐면 민정수석이 뭔가 검찰한테 지시를 하고 하명 수사를 하고 검찰 수사에 관여를 하고 이런 걸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전병훈 수석과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에서 조국 수석한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네. 아, 이 사건이 어떻게 돼가냐? 나는 모른다. 이건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걸 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이거 뭐 오히려 그러면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방어막을 쳐주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사실은 친문 의원들한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비판은 예전의 검찰과 청와대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지금 우리가 청와대 관계와 검찰 관계를 보면 모든 인사, 수사 이걸 전부 다 청와대 관련 다 해버렸잖아요. 자, 그걸 지금 국정농단의 시발점이라 보고 사실 그걸 이제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이 친문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 이걸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되고 알아봐서도 안 되고 알아보는 행위 자체는 상당히 검찰로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민정수석이 서울지검장한테 이거 수사 어떻게 돼갑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자체가 수사 관여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 검찰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데 자꾸 이제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편하고 쉬우니까 그런 측면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당 내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을 겁니다. 자, 왜 검찰을 좀 좌지우지 못하느냐? 왜 잡지 못하느냐? 이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검찰을 좀 장악하게 되고 이런 유혹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유혹을 지금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문 의원들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실제로 이제 전 정권 뭐 박근혜 정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확실히 통제했던 정 정권 같으면 이랬겠냐. 참여정부 때도 검찰 믿다가 마지막에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약간의 어떤 이런 식이 좀 이게 시초가 돼서 문제가 일어날까 봐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우리 검찰청법을 보면요. 항상 이 법무부 장관도 수사에 개입 못해요. 항상 이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민정수석은 당연히 저는 이게 수사에 개입 못하는 게 원칙이고요.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바로 이게 직권남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친문 의원들이 이게 자꾸 이게 민정수석도 몰랐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법에 맞지 않는 이런 거죠. 결국 대검, 법무부, 그다음에 민정수석실로 이어지는 일종의 파이프라인 이게 조금 이상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님 말에 따르면 뭐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이상이 당연한 거죠. 예전 정권하고는 다릅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로 자꾸 시선이 쏠리는데 자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실제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오가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수석 수사를 둘러싸고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권력 내부 압력설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수석은 임 실장보다 나이가 많고 또 국회의원 선수도 높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40, 50대 핵심 실세들과 성향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저게 지금 청와대 내부 알력설 얘기가 나오니까 좀 바로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실제로 청와대에서 전 수석을 안고 갈까요? 아니면은 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면 좀 쳐낼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불구속 기소라는 조치가 딱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보좌진들이 구속은 됐지만 전 수석이 직접 관련됐다는 어떤 그런 진술이나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바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그런 뭐 진술이 있어서 전 수석이 소환되는 상황이 온다든가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 그러한 보좌진들의 진술이나 새로운 증거 확보를 하는데 검찰이 실패하거나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냥 또 전 수석 부분은 이 상태에서 현재 수사가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보기에 그 청와대는요, 전 수석을 이게 안고 가든지, 아니면 이게 육천골단을 끊어내든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청와대는 이게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그저기 검찰에 믿고, 검찰을 이렇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윤석열 지검장이 가장 유명해졌던 그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는 충성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적폐 수사 길어지고 있는데 검찰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도 결국 윤 지검장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서정욱 변호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